저번 주에 했던 얘기 뭐였냐면, 어, 1차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끼리 단순화하고 뭐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 블록 다이어그램끼리 연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알지브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뭐 블록 앞으로 뒤로, 블록 앞으로 뒤로 뭐 어떤 신호 흐름들을 옮기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차 시스템에 대해서 피드백 루프를 걸었을 때 걔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제어 시스템 설계의 흐름을 쭉 살펴봤었는데요. 1차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시스템을 정의해 놓고 그다음에 클로즈 룹을 걸었을 때 폴이 어떻게 변했고 폴은 변했는데 뭔가 디시게인 쪽에는 안 좋은 점이 있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살펴봤죠. 이 클로즈룹 성능에 대해서 폴이 얼마나 많이 당겨졌는지, 그리고 그 클로즈룹 DC 게인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것들을 어, 이제 폴을 옮기기 위해서 클로즈룹을 걸었었고, 그다음에 DC 게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옆에다가 숫자를 곱하기도 하고 뭐 그런 짓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이렇게 생긴 이 분홍색 박스로 쳐 있는 두 개, 같은 이제 둘이 이제 같은 거였는데 이것과 같이 어, 폴의 위치도 좋은 데로 옮겨졌고 DC 게인도 1이 되는 그런 어떤 제어 설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제어 설계의 예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거를 좀 더 요거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단순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한 얘기가 어떤 제어 설계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 제어 설계를 해봤고 실제로 그랬는데 어, 지금 이제 더 간단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즈 룹을 걸었을 때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간단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다룰 게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비슷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거의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단순한 시스템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저번 주에는 저번 시간에는 뭐 어떤 1차 시스템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봤는데, 이렇게 걸어봤는데요. 어, 지금 기억을 해보시면 이 피드백 게인 K를 가지고 걸면 이 폴이 1에 있던 마이너스 1에 있던 폴이 K만큼 더 저쪽으로 멀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그럼 좀 더 단순한 아예 그냥 적분기만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그림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입력 대 출력이 그냥 적분 관계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어, 자동차인데 공기 저항이 없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V가 이제 Y고 출력이고, 이쪽으로 이제 U라는 힘으로 밀어주면, 예전 모델에서는 여기에 힘이 BV라는 어떤 BV라는 힘이 있어가지고 걔가 이제 공기 저항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거마저 없으면 이 BV가 결국에는 이 1차항 요걸로 나타났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마저 없으면 그냥 단순히 미는 대로 힘을 가해주는 대로 F는 MA니까 MV-니까 그게 그냥 적분돼서 속도가 나타나는 그런 시스템. 그러면 얘는 폴이 위에보다 더 안 좋은 데 있죠. 그냥 원점에 그냥 폴이 있는. 그럼 얘를 K라는 개인을 가지고서
피드백을 쭉 걸어보면 그러면 이 클로즈로 플랜트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써보면 1 더하기 위아래에 있는 거 다 곱하고 그다음에 위에는 위에 있는 애만 곱하고 이제 포워드 그 패스에 있는 애를 곱하고 하면은 S 더하기 K분의 1 이렇게 되죠. 또 위에 뭐 예 이렇게 돼서 S 더하기 1 이런 클로즈로 플랜트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K가 0이면 K가 0, 이 그림에서 K가 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제어 안 한다는 클로즈로 안 건다는 오픈 루프를 닫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네? 그러면 뭐 SK가 0이면 S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뭐 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K가 점점 커질수록 폴이 점점 원점에서 멀어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폴을 여기다 찍어보면 폴이 처음에 여기 있다가 K를 클로즈룹을 걸고 K를 0을 걸었을 때는 원점에 있고 K를 점점 키우면 폴이 점점 이쪽으로 이동하겠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폴이 이렇게 점점 이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지금 내가 제어 설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뭐 K밖에 없으니 있네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DC 게인을 뭐 맞추고자 한다면 다시 그려보면 DC 게인이 좀 부족하니까 K분의 1이잖아요. 이놈의 DC 게인이 K분의 1이니까 뭔가? 그렇죠. K분의 1이니까 그럼 DC 게인 맞추려면 여기다가 넣기 전에 그냥 K를 여기에 위에다 곱하면 이렇게 넣어주면 이 전체의 트랜스 펑션은 이거 저번 시간에 다 했던 얘기입니다. K. 그래서 폴도 원하는 대로 옮겼고 게인도 원하는 대로. 아니면 또 다르게 살펴보자면 이 둘을 더하기 합 바깥으로 이제 빼버리면 얘는 결국 지금 얘랑 같죠? 지금 이 위쪽 그림 보면은 YC에도 K를 곱하고 Y에도 K를 곱해서 빼준 거고 걔를 이제 U로 사용을 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YC에서 Y를 뺀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K를 같은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면 얘는 그 자동차를 의미를 하고 그 요놈은 이제 자동차를 의미하고 그 외의 애들 이쪽에 있는 Dn자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은 실제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컨트롤러를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면
어, 어,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와서 1차 시스템을 좀, 좀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A를 여기다가 숫자를 곱하고, 이렇게 되면 이 루프의 트랜스 펑션은 뭐예요? S 빼기 A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C를 얘를 좀 여러 가지 뭐를 붙여서 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루프에 여기 보면 맨 안에 적분기가 하나 있고, 그렇죠? 적분기 하나 있고, 여기다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 A라는 숫자를 가지고 포지티브 피드백 걸고, 그리고 거기에 입력이 들어가는데 그 다시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설명하죠. U가 들어가는데 U가 B를 통해서 개인 D를 통해서 뭔가 BU가 여기서 됐고요. 거기다가 뭔가 이쪽 적분기 통한 애를 피드백 해온 애를 여기서 더해서 적분을 하고, 그다음에 얘는 그 출력에다가 뭐 적분기 출력에다가 C를 곱해서 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U에다가 제가 하나 적분 뺐는데 D라는 개인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Y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트랜스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보면 안에 이쪽 안에 루프 뭐였냐면 아까 S 빼기 A분의 1이라고. 지금 여기는 나타나는 ABC는 다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여러분 숙제에 있는 거랑 비슷하죠? 지금 숙제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면 얘가 결국에 E가 여기로 들어가고,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U에서 Y로 가는 트랜스 펑션 계산해 보면 B에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바로 S 빼기 A분의 1 여기 있고 BC 곱하고 거기에다가 D를 더해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얘를 다시 쓰기를 이렇게 쓰면 이게 혹시 이런 표현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거 그, 가, 가 어떤 시스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시스템을 이렇게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표현되어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잖아요. 그러면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트랜스 펑션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기 얘는 어떻게 얻어졌었냐면 이 첫 줄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그 x를 u로 표현한 다음에 이 자리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u에서 y로 가는 라플라스 그 트랜스 펑션이 그냥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제 똑같은 모양인데, 그러면 우리 아까 요 위에서 살펴본 1차 적분기 하나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좀 다르게 표현을 보겠습니다. 얘는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전에 요 놈을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표시를 해보면 x 닷은 a 스타기 b 이제 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얘랑 같은 거죠. 둘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소문자로 써놓은 거는 다 스칼라 어떤 숫자인 거고, 이제 걔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 경우는 상태 변수 하나짜리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이 되고, 이 상태 변수가 여러 개인, 그러나 상태 변수가 여러 개인 어떤 스테이트 스페이스 디스크립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가 이제 x라고 치면 아까 상태 변수 하나짜리에서 보면, 그리고 적분기 통하기 전은 이제 x 다시 되죠. 그렇죠? 적분기 통하면 x니까. 그러면 여기 x에서 쭉 피드백 해온 시그널은 여기는 AX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U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는데 B를 곱해서 왔으니까 여기는 BU가 되고, 그러면 요 정션에서, 요 합에서 표시하고 있는 게 결국 X.을 AX하고 BU를 더해서 X.을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요 블럭이, 점선 쳐놓은 블럭이 결국에 요 상태 변수 방정식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여기 다시 이제 x를 가지고 c로 넘어오면 여기는 cx죠, 여기는. 그리고 u에다가 이 왼쪽 끝에서 d를 곱해서 넘어왔으니까 du가 여기 있고, 그러면은 또 이쪽 정션, 이거 정션이라고 하나요? 합하는 데서 표시해 주는 건 뭐냐면 y는 cx 더하기 d 이거 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홍색으로 박스 쳐놓은 얘는 그 적분 관계와 뭐 그런 것들을 의미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 요 더하기 두 군데 이게 각각 이제 상태 변수 방정식하고 상태 공간 방정식하고 이제 출력 방정식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x가 다 스칼라인 경우인데, 뭐 근데 이제 뭐 그럴 게 아니라 기왕 하는 거 이제 x가 여러 차원에 있는 것도 같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시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를 이제 s분의 1이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s 인버스 i 일단 이렇게 씁시다. 이제 s분의 1하고 비슷하잖아요. 얘가 i는 1이고 s분의 1은 s 인버스고 똑같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 이제 x 닷이 들어가게. 여기에서 이제 x 닷은 여러 차원인 겁니다. 그러면 x 닷에다가 s분의 1을 다 모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다이아고널에다가 다 s분의 1을 곱한 뭐 이런 매트릭스가. 그러면 얘를 곱하면 얘는 이제 x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x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 곱해서
여기다 더해주고, 근데 뭐에다 더해주냐면 이제 BU를 곱한 거에다가 더해주면, 그럼 여기가 BU가 되고 여기는 AX가 되죠. 그래서 똑같이 요 합, 더하기 이쪽에서는 상태 공간 방정식을 표시를 해주고 있고, 이 X에다가 똑같이 이제 또 C를 곱해서 B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주면 이제는 얘는 똑같은 모양인데, 아까랑 똑같은 모양인데 굳이 다른 게 뭐냐면 A, B, C들이 이제 대문자로 표시됐고, 이제 소문자로 쓴 건 저는 이제 스칼라라는 표시였고, 대문자는 이제 매트릭스라는 게 이렇게 되었고, 이제 뭐 다를까 있죠. 그래서 여기서 x는 뭐 예를 들어서 n 차원의 그 상태 공간, 그러니까 상태 변수가 n 차원이고, 그리고 뭐 출력은 m 차원이고, 입력은 p 차원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u는 얘가 이제 p 차원의, 그러니까 요 선으로 표시가 됐지만 여기가는 p 차원의 벡터가 지나가고 있는, 여기도 이제 p 차원의 벡터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b를 통과하면 b는 x 닷은 a x 더하기 b u에서 얘가 이제는 m 차원 n 차원이고, 얘도 n 차원이고, 얘는 p 차원이고, bu를 곱했을 때 n 차원이 돼야 되니까 b는 그렇죠? p 차원이 들어가서 n 차원이 나오는, 뭐 하여튼 이런 다들 매트릭스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는 스퀘어 매트릭스, 얘도 S 인버스 i도 스퀘어 매트릭스고, 얘는 그러니까 n 곱하기 n 스퀘어 매트릭스들이죠. 얘는 p n 곱하기 p, 그리고 얘는 m 곱하기 n, 얘는 p가 아니고 m 곱하기 p, 이렇게 차원, 이런 크기들을 갖는 어떤 매트릭스들이 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표시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얘를 한번 아까 우리 1차 에서 여기 이제 1차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살펴보시죠. 살펴보시면, 그래서 지금 뭘 구하려고 하냐면 요 트랜스 펑션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1 더하기 위아래 거 다 곱하고 S, 위아래 거 다 곱하면 이렇게 됐죠. 소를 바꿨습니다. A 곱하기 S 인버스, 그리고 위에 거만 쓰면 S 인버스. 근데 얘는 뭐 보나마나 S 인버스 S 인버스 A랑 이제 잠시만요.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S 인버스 I를 위아래다 곱하면 여기 아이덴티티 되고, I 지금 제가 A를 포지티브 피드백 걸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뭐 si-a의 인버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분홍색 블럭 안에가 이렇게 si-a의 인버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까 1차원 문제랑 비교를 해보면 1차원 문제에서는 뭐였냐면 분홍색 박스 안에가 s 빼기 a죠. 그리고 얘였는데 굳이 그냥 s 빼기 a의 인버스라고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 이따가 그 다차원으로 가면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쓴 거였고요. 그래서 얘를 다시 묶으면 이렇게 묶어보면 U에서 U를 통해서 Si-A의 인버스가 여기 있고, 이렇게 가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U에서 Y로 한 트랜스 펑션은 우리 알고 있듯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지금 요 그림이 그냥 단순하게 그 상태 공간 방정식, 일반적인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된 동역학을 블록 다이그램을 그냥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얘 트랜스포 펑션 뭐였냐면 1차원에서 보면 S 빼기 A 분의 CB YT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뭐 다시 굳이 쓰자면 S 빼기 A에 D 곱하기 S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 하나 제로가 하나 있는 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다시 우리가 폴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림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그때 제가 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랜스 펑션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라고,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폴은 A죠. A. 그러면 분모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 뭐냐면 이 트랜스 펑션이 그 S가 폴의 위치에서는 트랜스 펑션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이 분수가 정의가 되지 않고 이 함수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다시 얘기하면 S 빼기 A분의 1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 트랜스 펑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때 S가 이제 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폴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폴은 트랜스 펑션이 정의되지 않는 자리에 S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태 공간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살펴보면 이 트랜스 펑션이 이렇게 적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폴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트랜스 펑션이 있으면 트랜스 펑션 형태를 우리가 뭔가 S 제곱 더하기 뭐 AS 더하기 B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스 펑션이 있으면 요 분모의 다항식을 쭉 써서 얘를 0으로 만드는 솔루션을 찾으면 그게 폴이었죠. 트랜스 펑션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찾을 수 있고, 근데 이제 2차 같으면 뭐 1차면 당연히 풀 수 있고 2차면 풀 수 있고 3차 넘어가면 좀 풀기가 쉽진 않아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인수분해를 해서 1차, 2차로 쪼개면 이제 풀 수가 있고, 이제 트랜스 펑션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놓고 좀 여기 한 번 더 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죠. 얘 둘이 똑같고 얘는 둘이 똑같고 지금 세 개를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하나랑 셋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폴의 위치를 찾고 싶은데 트랜스포션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직접 바로 이 상태 공간 상태에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보면 아까 1차 시스템에서는 폴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트랜스퍼 펑션이 정의되지 않는 자리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정의를 그대로 가져오면 얘가 정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C는 내가 아는 숫자들로 이루어진 매트릭스들이고 지금 A, B, C는 여기 이제 상태 공간 표현해서 있는 거니까 그냥 다 실수 숫자들로만 이루어져. C 다 알죠, B 다 알죠, D 알죠, A도 알죠. 그러면 이 트랜스 펑션이 정의가 되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요 인버스가 정의가 안 돼 버리면 돼요.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여기 막 트랜스 펑션을 상태 공간 방정식의 트랜스 펑션을 바꾸면서 이렇게 막 써버리고 이게 인버스가 일단 존재한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펑션이 정의가 안 되려면 이제 이 인버스 있는 얘가 이제 정의가 안 돼 버리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S 요 놈이 그 인버터블 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가 이제 S가 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SI 빼기 A를 인버스 불가능하게 뭐죠? 이게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S는 어떤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걔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S가 폴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S가 폴 이라는 얘기는 이제 둘이 똑같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다시 또 점점 풀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S 빼기 S에다 어떤 이제 숫자가 있다고 치면 SI 빼기 A는 어떤 정사각형 매트릭스일 거잖아요. 그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지금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죠. 선형대수에서 이런 것들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게 결국 어떤 정사각형 매트릭스고 어떤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매핑을 생각을 할 건데 SI-A라는 어떤 행렬이 있고 어떤 X라는 게 있어서 X라는 벡터가 있어서 X에다가 요애를 곱하면 이제 SI 빼기 A X 이런 애가 될 거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냥 어떤 매트릭스 A라고 합시다. 정사각형이건 뭐건 아니 정사각형 매트릭스. 그러면 X에다 A를 곱하면 AX가 되고 A가 인버터블 하다고 하면 다시 AX를 이제 Y라고 칩시다. 그러면 Y가 다시 또 어떤 인버스 연산을 통해서 이제 원래 X로 돌아갈 수 있으면 이제 인버터블 하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이제 같은 차원의 벡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A는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스퀘어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하면 Y를 주었을 때 내가 그럼 A 인버스 Y 하면 원래대로 X를 이렇게 되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왔다 갔다가 계속 반복될 수 있으면 이제 이 A라는 매핑이 이제 인버터블 하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인버터블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가는 건 되는데 돌아오는 게 안 되면 이제 인버터블 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x가 있는데 x1이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다 a를 곱했을 때 이제 y1이라는 게 됐고 x2에다가 또 a를 곱했을 때 얘가 이제 y2라고 다른 게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x2에다가 a를 곱해도 똑같은 y1으로 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x1이 ax2랑 똑같은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y1이 됐는데 이제 거꾸로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한테 지금 y1을 줬어. 여기 있는 것처럼 y1을 줬는데 그럼 얘를 거꾸로 x1이나 x2로 되살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러면 되살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y1만 줬으면 이게 x1에서 왔는지 x2에서 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매핑 관계가 함수 관계가 이런 이제 좀 병적인 경우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는 A는 이제 인버터블 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는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x1하고 x2가 서로 다른 x1하고 x2가 있는데 어떤 x1하고 x2냐면 ax1하고 ax2를 똑같이 만드는 서로 다른 x1과 x2가 있는데 거기다가 a를 곱해 서로 다른데 a를 곱하면 똑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얘는 뭐랑 같냐면 어떤 x1과 x2 서로 다른 x1과 x2가 존재하는데 매핑 결과는 똑같은 거가 나옵니다. 이제 a를 바꿔야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써보면 이쪽을 다시 내려보면 이제 이 얘기랑 같죠? 오른쪽을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면 다시 얘기하면 이제 x1하고 x2를 이게 둘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x1과 x2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0이 아닌 벡터 v라는 얘기가 되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0이 아닌 v가 존재해서 얘를 만족시키는 v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S가 폴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쭉 돌아왔는데 어떤 0이 아닌 벡터 V가 존재를 해서 SI 빼기 A에다가 V를 곱하면 그게 0이 되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이런 이게 다시 쓰면 0이 아닌 V가 존재해서 얘를 이제 풀어버리면 AV가 SV라는 거죠. 얘는 SV 빼기 AV는 0이라는 얘기고 이거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S가 폴이라는 얘기는 돌아오면 어떤 0이 아닌 벡터 V가 존재하는데 그 V가 A를 곱하면 그 V의 S배만큼 스케일링 되는 어떤 이런 관계가 존재할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S를 이제 폴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여기? 이거 지금 제가 밑줄 치고 있는 이 관계식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S가 아이겐밸류 S가 A의 아이겐밸류면 정확하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선형대도 시간을 공부를 했다면. 네. 그래서 쭉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S가 폴이라는 얘기는 돌아와서 S가 A의 아이겐밸류면 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둘이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예,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쭉 끌고 온 게 개념적으로는 중요한 얘기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이 결과만 일단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가 폴이면 A의 아이겐밸류 그러니까 S가 A의 아이겐밸류면 이제 이 시스템의 폴이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숙제 두 번째 숙제 있잖아요. 이 문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면 6번 문제 세 번째가 지금 A 매트릭스를 다 줬죠. G 알파 얼마인지 줬고 M 알파 얼마인지 주고 M Q 얼마인지 줬으니까 이 세 개 줬으니까 이미 그 A 매트릭스를 그냥 준 겁니다. A 매트릭스를 줬을 때 이게 뒤에 얘기는 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이제 스테빌리티에 대한 질문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트랜스 펑션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트랜스 펑션을 계산 바꾼 다음에 걔의 이제 분모에 들어간 애를 찾아서 걔를 0으로 만든 애를 찾아서 폴을 찾고 폴이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본 다음에 이제 스텝을 하냐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제가 방금 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지금 A 매트릭스 줬으니까 트랜스 펑션 계산할 것도 없고 그냥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 계산해서 걔가 폴이니까 왼쪽에 있나 오른쪽에 있나 살펴보면 이제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트랜스 펑션 계산해서 숙제로 하셨을 텐데 한번 A 매트릭스 아이겐밸류를 계산을 해서 해보시면 그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계산하다 보면 중간에 나타나는 방정식이 트랜스 펑션의 분모에 있던 애랑 똑같은 애가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1차 스테이트 스페이스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렸다가 걔를 고차원 문제로 바꿨다가 거기서 이제 트랜스 펑션을 살펴봤더니 이제 요런 애가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폴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길게 돌아갔지만 중요한 얘기 다시 말씀드리면 A의 아이겐밸류가 폴이 된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얘네들 A 말고 B, C, D는 스테빌리티랑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B, C, D는 결국은 뭐냐면 내 입력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내 시스템의 상태 변수에서 어떻게 튀어나오는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얘가 이 시스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정한 특성, 불안정한 특성 이거는 A 매트릭스에만 전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아직 좀
시간이 남았네요. 제가 요 중간에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어떤 요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매트릭스의 어떤 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다시 이제 1차 시스템 얘기가 아니고 2차 시스템 얘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지금 분홍색으로 제가 쳐놓은 거랑 별개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살펴본 게 적분기 하나를 놓고서 얘를 이제 피드백을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얘를 한번 루프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어떤 거를 해보려고 하냐면 아까 적분기 하나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적분기 하나 있는 문제는 적분기 하나 있는 문제는 내가 힘을 줬을 때 그 속도가 나타나는 어떤 동력학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속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걸 한 번 더 적분한 위치가 나타나는 동력학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더.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속도가 나오고 위치가 나오고 가속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어떤 거냐면 드론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드론이 떠 있는데 땅이 이렇게 있고 이제 지금 점선 쳐놓은 여기가 이제 기준점인 거예요. 이 x는 0인 자리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x가 증가하는 거고 그럴 때 내 드론이 지금 위치한 자리가 x라는 데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v라는 속도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위치가 x 속도가 v 그리고 내가 여기에다가 그 A라는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옆으로 밀어줄 수 있는 힘. 밀어줄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거냐면 드론이 이렇게 서 있, 그냥 이제 박스로 칠게요. 드론이 박스 쳐 있다고 하면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리프트, 양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프로펠러 4개를 돌려서. 4개가 지금 4개가 있는 이유는 걔 가지고 이제 옆으로 회전도 시키고 뭔가 이제 3축으로 회전을 시키고 추력을 또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4개가 있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우리 이 문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축으로의 추력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자세 제어는 돼서 이제 자세를 마음대로 추력의 자세 방향을 마음대로 기울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mg라는 힘을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추력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잖아요. 가만히 떠 있다고 하면.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세를 이렇게 기울여서 가만히 떠 있게 하려면 가만히 떠 있지 못하죠. 자세를 기울여서 고도를 유지하려면 이제 mg가 이쪽으로 나가고 추력은 이제 이쪽으로 L을 T라고 씁시다.
추력을 만들어 줄 텐데, 추력이 어떤 추력이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자세각을 뭔가 세타만큼 기울였다고 치면 이 추력의 수직성분, 이 얘는 뭐냐면 얘가 t 코사인 세타고, 얘가 결국 mg랑 같아야 이제 고도를 유지하고 있을 거잖아요. 기울여서. 그러면 이쪽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성분이 나타나냐면 t 사인 세타라는 수평 방향으로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세타가 나타나요.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얘는 t 사인 세타가 t가 이제 위에서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t는 mg분의 코사인 세타고, 그리고 사인 세타를 곱하면 얘가 이제 역방향으로 밀어주는 가속도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얘는 mg 탄젠트 세트. 그래서 지금 세타 작다고 치면 우리는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각도가 작다고 치면 A는 mg 세타. 그래서 지금 드론을 아주 작은 세타에 대해서는 이 기울인 각도만큼 기울인 각도에 비례해서 이 역방향 가속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가 여기 드론을 밀어주는 가속도를 임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그냥 이 세타로 만들어주면 돼요. 세타를 이게 A가 아니고 얘가 이제 MA죠. MA. 어떤 가속력, 그러니까 얘들은 다 힘의 단위니까 가속도를에다가 질량을 곱해야 이제 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지워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세타는 어떤 내가 원하는 기동 가속, 옆으로 밀어주는 가속도를 뭔가 만들어내려면 이렇게 그냥 자세를 그 원하는 가속도 나누기 g만큼으로 기울여주면 옆으로 이제 가속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속도를 만드는 것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지만 뭐 뻔한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가속도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치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입력이 그냥 A인 경우. 그러면 이 역학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쪽 X 증가하는 방향으로 드론을 밀어주는 걸 A라고 가속도 입력이라고 하고, 내가 밀어주는 거에 대해서 드론의 속도와 위치가 변하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상태 변수로 잡고 동력학을 만들 수가 있죠. 만들면 V 닷은 A고 X 닷은 V고, 이렇게 뻔한 이제 동력학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굳이 얘를 뭐 스페이스 표현으로 쓰자면 일단 뭐 트랜스 펑션 표현으로 쓰자면 A에서 X로 가는 애가 X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A에서 V로 가는 애가 S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굳이 상태 변수 표현으로 하자면 X와 V를 내가 상태 변수라고 잡고, 그러면 G 닷은 X 닷 V 닷이니까 얘를 A X AG 더하기 B U는 A고, 그래서 얘가 상태 변수고 얘가 입력이고, 이거대로 쓰면 되죠. X 닷은 뭐라고 했어? V라고 했으니까 0, 1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고, V 닷은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A 매트릭스, B 매트릭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굳이 출력까지, 뭐 출력이 X라고 한다 하면 1, 0 더하기 얘는 0이고,
출력이 x일 때, 출력이 v일 때는 뭐 0, 1 이렇게 됐어요. 뭐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상태 변수고 다시 그걸 떠나서 여기 보면 A를 한번 접근해서 V가 되고 V 뭐 이게 내 시스템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내 드론의 이 횡방향 이동을 이제 설명하는 동력학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제가 뭘 하고 싶으냐면 A를 가만히 두면 이 역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만히 서 있어요. 이 지금 X라는 거리에 드론이 가만히 서 있다고 치면 A를 가만히 두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이고 A를 계속 어떤 스텝 인풋을 주면 어떻게 돼요? 스텝 인풋을 주면 속도는 계속 그 적분되는 거니까 계속 그냥 쭉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X는 2차 곡선 형태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A에다가 임펄스를 주면 A에다 임펄스 주면 어떻게 돼요? 임펄스 주면 순간적으로 속도가 딱 생겨서 쭉 그냥 속도를 계속 등속으로 어딘가로 이건 실제 상황은 안 그렇죠. 실제 상황은 뭐가 다르냐면 실제 상황은 여기 이제 공기 저항 같은 게 모델링이 되면 속도가 생겼다가 이제 죽게 되고 그렇지만 지금 뭐 공기 저항을 이제 무시하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공기 저항은 이 드론의 이 횡방향 이동 속도가 굉장히 클 때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드론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공기 저항이 없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 가만히 얘가 떠 있는데 X라는 위치에 드론이 떠 있는데 걔를 이 원점으로 딱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뭔가 예쁜 게 있어가지고 얘들을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드론을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X가 잘 옮겨지게 내가 측방향 가속도를 어떻게 입력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컨트롤 문제가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A에다가 뭐 스텝 인풋을 주면 뭐 이렇게 쿼드레틱하게 X가 쭉 증가. 임펄스 인풋을 주면 등속으로 그냥 쭉 밀리기 때문에 얘를 이제 클로즈룹 형태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떠나서 제가 일단 지금 지금 속도가 임펄스를 딱 줬을 때 속도가 이제 줄어들지 않으니까 속도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첫 번째 안쪽에 게인을 걸어서 클로즈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지금 분홍색으로 제가 박스를 치는 이 부분은 뭔가 입력을 줬을 때 얘가 안정적으로 어떤 속도가 어딘가로 수렴하는 어떤 모양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클로즈룹 분홍색 박스의 클로즈룹 계산해 보면 폴이 0이었다가 어딘가로 옮겨지게 될 테니까 KV라는 데로 폴이 옮겨질 테니까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지금 이거는 제어 설계하는 과정을 공부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설계된 결과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줄을 여기다 갖고 저기다 갖고 하는지는 한번 이거는 이제 줄을 왜 여기 긋고 저기 긋고 하는 거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다 그어진 결과를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 그려놓고 일단 그래서 제가 루프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쳐 있는 애가
그냥 실제 시스템이고 드론이고, 거기다가 제가 그 위에다가 요만한 이제 컨트롤러를, 얘가 플랜트고 얘가 컨트롤러인 거죠. 지금 제가 한 짓은 뭐냐면, 지금 플랜트에서 컨트롤러로 넘어가는, 플랜트와 컨트롤러가 인터페이스 하는 자리가 뭔가 중요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살펴보면 플랜트의 출력을 가지고 컨트롤러로 가지고 오는 애, 여기 요 두 군데. 얘들은 보면은 이쪽에 첫 번째는, 가운데 낀 애는 속도를 계측해서 어떤 게인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속도 센서가 여기에 이 인터페이스를 해줄 것이고, 여기에는 이쪽 오른쪽 끝에는 위치를 계측을 해서 내 컨트롤러를 가져오는 거니까 위치 센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는 지금 속도를 가져와서 KV를 곱하고 위치를 가져와서 KX를 곱한 다음에 뭐 이런 연산들을 해서 A라는 명령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일단 이 전체 루프를 한번, 전체 루프를 단순화시켜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줄여서 어떻게 생겼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얘기해 보면 A에서 X로 가는 X로 가는 이런 원래 동력합, 제어하지 않은 동력합은 그냥 A를 주는 대로 그냥 적분되고 두 번이나 적분돼 가지고 X가 나타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동력학적인 특성을 보이는 애였는데, 제가 루프를 이렇게 두 개를 닫아 가지고 만든 애는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 가장 안쪽에 있는 분홍색으로 점선을 쳐놓은 안쪽 루프를 한번 닫아보면, 안쪽 루프는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S분의 KV에 S분의 1이니까 S 더하기 KV에다 1, 이제 이런 트랜스포 방식이 됐죠. 그러면 다시 그려보면 요 안에 안쪽이 단순화됐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포워드 루프에 있는 이쪽 두 개를 그냥 곱해버리면 지워서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또 필백 닫으면 어떻게 되나? X가 아니고 XC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원점으로 보내겠다는 거는 XG를 그냥 0을 계속 주겠다는 얘기. 그러면 이거 닫으면 어떻게 돼요? X에서 C에서 X로 가는 트랜스퍼 펑션은 1 더하기 다 곱해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2차 시스템에 원래 이렇게 원점에 폴이 두 개나 있는 꼴 보기 싫은 시스템이었는데 루프를 두 개 닫으면서 이게 원점에 폴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폴이 뭔가 어디 KV랑 KX에 따라서 폴이 어딘가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DC 게인이 다시 또 달라졌습니다. DC 게인이 뭐 이전보다는 나아졌죠. 얘는 DC 게인이라는 게 있는 애가 아니죠. 그냥 어딘가로 발사하는 애고 얘는 발사는 안 하고 폴도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을 것 같고 DC 게인 근데 DC 게인이 이제 KX분의 1 그런 게 됐으니 우리 그때 한 것처럼 KX를 어디 딴 데다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모양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KX 곱했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곱해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다시 또 KX를 아니고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수정을 하면 KX가 곱해진 애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보나마나 여기에 이후에 KX가 곱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 폴의 위치는 KV와 KX를 잘 조절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C 게인은 저절로 그냥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사해 와서 이거 쉽지가 않네요.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얘를 지금 KX를 지금 여기 더하기 앞에 곱해지고 뒤에 똑같은 게 곱해지고 하니까 그냥 더하기 뒤로 밀어서 먼저 여기 빼주고 KX 이런 제어기를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플랜트였고 내가 제어기를 꾸몄는데 그 제어기는 속도가 있고 여기 위치가 있고요. 속도와 위치를 가져와서 속도에다가는 어떤 게인을 곱하고 위치는 내 원하는 위치랑 비교해서 그 에러에다가 어떤 kx라는 값을 곱해서 아까 속도에서 가져온 거랑 같이 더해서 그 제어 입력으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플랜트 뭐 이렇게 클로즈 룹을 엮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아직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xc분의 x가 x0 더하기 k vs 이렇게 되는 어떤 그 2차 아니 어떤 이렇게 생긴 클로즈 룹 리스판스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KV와 KX를 잘 골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폴의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생각해보세요. kx를 4쯤 쓰고 kv를 3쯤 쓰면, 그러니까 지금 이 컨트롤러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었냐면 kx 곱하기 xc-x를 하고 빼기 kv 이걸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결국에는 뭐랑 같았냐면 G분의 세타랑 같았다고 해요. A가 G 세타구나. 여러분들이 그 드론의 자세를 요만큼을 기울여주면은 이제 이런 클로즈룹 거동을 보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드론의 자세를 kx 곱하기 x 이거는 이제 다 계산할 수, 이거는 내가 정한 거고, 얘는 4라고 정했고, 얘는 3이라고 정했고, 얘는 내가 원하는 데 0이었고, 요거 둘은 센서에서 계측한 거고, 그러면 요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A를 계산할 수 있고, 세타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요 A를 계산해서 얘를 G로 나눠주면, G도 아는 숫자니까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거동이 어떤지 살펴보면, 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4분의 4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뭐 표준형 2차 시스템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오메가가 뭐에 해당하냐면 오메가 2인 요 제타는 얘가 표준형 2차 얘가 결국에는 오메가 스퀘어였고 써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메가가 2고 얘가 2제타 오메가라는 얘기니까 4분의 3이죠. 3이라는 얘기니까 0.75. 그러면 오메가가 2고 제타가 0.75인 어떤 그 2차 디스턴스를 보이겠거니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타가 0.75면 약간 오버슛이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XC가 내가 X에다가 어떤 커맨드를 딱 줬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X가 뭔가 어디 플러스 방향에 있었던 거고 0이란 커맨드를 주면 0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는 이런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제가 왜 3하고 4를 줬냐면 이 비율대로 하면 뭔가 세타가 그 댐핑 굉장히 좋은 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세타가 0.7, 0.8 그 정도 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수를 얻으려고 이제 이 값들을 준 거고, 만약에 댐핑을 더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약간의 오버슛도 허용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 얘들을 더 큰 값을 쓰면 되겠죠. 얘를 4 이렇게 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면 트랜스퍼 펑션은 T0 더하기 4S 더하기 그러면 폴이 마이너스 2 두 개가 이렇게 그래서 댐핑이 전혀 없는 아니요 댐핑이 없는 게 아니고 진동이 전혀 없는 이런 식으로 리스턴스를 얻을 수가 있겠죠. 지금 진동에 관해서는 이제 세타를 조절하면 그걸 변화시킬 수 있고 세타는 어떻게 조정시키냐면 KV 그러니까 속도 게인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진동을 줄일 수가 있겠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얘가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진동은 유사하게 두고 이렇게 빨리 올라오게 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얘를 키워야죠. 오메가를 키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KX를 100 정도로 주고 KV를 15 정도로 주면, 그러면 트랜스 펑션 다시 살펴보면 그러니까 오메가는 10, 세타는 2세타 오메가가 15니까 10으로 쓰면 는 20만 10으로 해서 잠깐 치료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댐핑은 그대로 두고 뭔가 반응 속도만 더 빨리, 그러니까 그 원하는 위치로 빨리 보내고 싶으면 그래, 그러면 요거에서 K를 좀 키우고 그다음에 KV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하냐면 이제 비슷한 댐핑 개수를 가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거동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1차 시스템에 대해서 루프가 하나 닫히는 제어기 구조를 저번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초에 좀 살펴봤고, 오늘은 그 루프가 두 개 더, 하나 더 있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오픈 루프 플랜트가 2차 시스템이 작동기 두 개가 있는 그런 플랜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 뭔가 적분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 차수가 높아지면서 제어하는 어떤 숫자도 여러 개가 되고, 이제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냥 피드백 게인 하나만 가지고 뭔가를 했었잖아요. 걔 가지고 폴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지금 두 개짜리의 어떤 적분기로 연결된 것들은 게인 두 개를 가지고 속도 게인, 그다음에 위치 게인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숫자 둘을 잘 조절해 가면서 원하는 리스판스를 가지도록 설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이 이 두 가지 1차 시스템에 대한 제어 방법, 2차 시스템에 대한 제어 방법, 이걸로 이제 해석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시스템이 그렇긴 하지만 더 많은 시스템은 그걸로 안 되고 더 복잡한 형태의 트랜스 펑션들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요 그림만 가지고, 요 그림만 띄워놓고도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얘기할 그 제어 설계 그 관련된 토픽들이 이제 뽑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수업이 진행되면서 얘기를 하나씩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장 간단한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제어 설계의 예제를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 주부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간단한 시스템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테매틱하게 좀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이게 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왜 체계적이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렇게 루프를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끌어오고 KX를 여기다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직관적이진 않잖아요. 아직. 이게 저는 이런 설계를 많이 해봤으니까 직관적으로 얘를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이렇게 끌어오고 뭐 하지만, 체계적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그냥 뭐 여러분들 1번 뭐 하세요, 2번 뭐 하세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의 종류에 관계없이 뭔가를 순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체계적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렸던 건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경험이 있으면 직관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루프를 이해해야 될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자면, 여러분들 드론 날려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PD 제어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D 제어기. 이제 그게 지금 띄워놓은 이 그림, 이런 제어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P는 이제 프로포셔널 하다는 거고, 얘는 D는 데리버티브. 그러니까 어떤 신호에 그냥 비례하게 어떤 개인을 곱해서
이 제어에다 쓰고, 그리고 그 신호의 미분치에다가 또 어떤 개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호 자체와 미분 신호를 두 개를 동시에 쓰는 제어기를 PD 제어기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제어기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위치 정보를 갖다 썼고, 위치를 한번 미분한 이제 속도 정보를 갖다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PD 제어기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차차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설계하는 방법들을 이제 남은 반 학기 동안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쳤으면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예, 질문이 뭐예요? 폴이 원점에 있을 때는 스테이블하다고는 안 불러요. 그 원점, 그러니까 허수축보다, 예,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하다고는 부르진 않습니다. 폴이 요 허수축을 포함하지 않고 이쪽에 있을 때 스테이블하다고 부르는 것이고, 왜냐하면 폴이 원점에 있으면 입력에 임펄스를 줘도 그게 0으로 안 가고 적분이 돼서 어떤 값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 호수축상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스테이블하다고는 안 부릅니다.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뭔지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뭔가 외란이 요동이, 그러니까 뭔가 상태 변수가 흔들렸을 때 걔가 다시 0으로 돌아오면, 원래대로 돌아오면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하는데, 이제 여기 있으면 폴이 이제 원점에 있으면 임펄스가 땅 치면 상태 변수가 딱 흔들려서 그 자리에 계속 있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스테이블하다. 호수축 상에 있으면 뭐 뉴트럴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뭐 마지널리 스테이블하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예. 폴이 0이라고는 말하죠. 예, 폴이 0이에요. 0이라고 말하는. 걔는 예, 스텝 능력이잖아요. 예, 예. 스텝 입력인데 발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왜 스텝, 예, 1로 수렴, 그게 이제 1로 수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제 0으로 돌아가는 걸 이제 스테이블 하다고. 그러니까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걔에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 1로 수렴하면 이제 스테이블하다 이런 얘기는 언제 나왔냐면, 그 플랜트에 스텝 입력을 줬을 때 0으로, 스텝 입력을 줬을 때 1로 수렴하면 스테이블하다, 뭐 그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S분의 1이라는 애는 스텝 입력을 주면 1로 수렴하, 임펄스 입력을 줄 때 1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임펄스 입력으로 줬을 때는 0으로 돌아가야 되고, 스텝 입력으로 줬을 때는 어딘가로 수렴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 계단 함수인 것 같은 경우는 그 S분의 1이라는 플랜트에다가 스텝 입력을 주면, 그러면 리스판스는 S제곱분의 1이잖아요. 걔는 쿼드레틱한 2차 함수가 되고, 얘는 이제 그 스텝을 줬는데 어디로 발산을 한 거니까 스텝을 한 건 아닌 거죠. 그래요? 과제에서 예, 어떤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이게 스텝인지 아닌지, 예, 그러려면 예, 그렇죠. 예, 스텝 입력 주기 전에 그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면 스텝 입력을 또 아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 그렇죠. 스텝 입력을 주기 전에 그 우선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스테이블 하냐라는 말은 어, 우리가 그 스테이빌리티를 얘기를 할 때 시스템이 스테이블한지 아닌지는 입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스테이블한데 임펄스 입력을 줬을 때 언스테이블하다 이런 애는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빌리티라는 거는 입력이랑은 관계없이 그냥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그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스테이블한지 확인해라. 제가 만약에 문제에 그렇게 써 있었으면 제가 문제를 애매하게 좀 냈던 것 같고 그 스테빌리티는 스텝 입력과 뭔가에는 관계없이 그냥 오로지 그 트랜스퍼 펑션, 임펄스 리스폰스만을 봐서 걔가 0으로 가는지 어딘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냥 개념적으로 뭔가 흔들렸을 때 얘가 다시 돌아오는지. 그냥 제가 같은 얘기거든요. 임펄스를 줬을 때 다시 0으로 돌아오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나 흔들렸을 때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거나,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뭐 어디 먼 데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언스테이블한 거죠. 스테빌, 예, 맞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스테빌리티는 예, 그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스텝 입력은 스텝 리스폰스는 임펄스 리스폰스에 어떤 숫자를 더하고 선형 조합을 한 이제 그런 거라서 임펄스 리스폰스가 발생하면 스텝도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요약하면 예. 이게 어떤 말씀이죠? 지금 XCG는 입력 신호가 맞고 입력 신호도 제타에 대한 댐핑이 발생하는 입력 신호는 제가 그냥 주는 건데 뭐 제타랑 뭐 클로즈랑 관계없는 여기 보면 여기 요 신호는 그냥 내가 제어기에 그냥 0으로 보내고 싶으면 0을 계속 주는 거고 뭐 이 예를 들어서 이 드론이 이 X를 기준으로 이렇게 계속 흔들흔들 하게 하고 싶으면 내가 XC에다가 어떤 사인 웨이브 입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XC는 내가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뭐 댐핑이고 뭐고 하는 게 없죠. 바뀌는 게 없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제가 이걸 예를 그려놨구나. 여기 XC가 이게 아니고, 예, 이게 X인 거예요. XC는 요 점선 요걸 이제 XC라고 하고, 제가 좀 애매하게 했었나요? 얘가 이제 XC고, 얘는 이제 X고. 이제 오해가 풀리셨나? 예. 예. 트랜스퍼 펑션이 0으로 수렴. 트랜스퍼 펑션이 뭐예요? 트랜스퍼 펑션이 임펄스 리스폰스잖아요. 트랜스 펑션이 0으로 수렴하는 게라는 의미는 좀 그런 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트랜스퍼 펑션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살펴봤을 때 그게 이제 0으로 수렴하면 스테이블하다고. 지금 트랜스퍼 펑션은 시간 도메인이 아니고 어떤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기잖아요. 거기에서는 0으로 수렴한다? 이게 0으로 수렴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딘가로 무한대로 가거나 어딘가로 갈 때 이 리스판스가 이 시그널이 0으로 수렴한다, 어디로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주파수 도메인에서는 수렴한다는 표현이 애매하네요. S가 어디로 갈 때, 예, S가 어디로 갈 때 트랜스 펑션의 값이 0으로 간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드렸던 얘기는 아닌 거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